작년 중반 정도부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쭉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투자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애국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애국 마케팅, 우리나라 업체가 잘 될 거야, 맞아. 우리나라 업체가 잘 돼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투자에 투영해서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다. 과거에 이제 마진이 좀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가지고 왔다가 높은 가격에 팔다 보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큰 오판이었다. 이제 원자재 가격 효과로 인해서 좀 좋았던 거를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가장 큰 오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 이제 뭐 딥시크랑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도 많은 희청임과 출렁임 조정이 있었는데 현재 한국 증시, 일단 미국 주식, 일단 지금 상황부터 점검 좀 해주신다면요.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글로벌 시장 중에서 계속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리 조금 매를 맞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기대감이 워낙 낮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등도 좀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반등을 했고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반등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개별주들, 예를 들어서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시장을 아웃퍼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초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사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저희 펀드도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괜찮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는요? 그러니까 약세까지는 아닌데 이제 뭐 강한 반등은 좀 못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우리나라의 작년 모습하고 조금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중국 쪽이 제조업 경쟁력이 좀 올라오면서 반도체랑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이제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누르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중국에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온리원일 줄 알았던 AI 쪽에서 좀 이게 미국이 다가 아닌가? 미국이 1등이 아닐 수도 있는 건가? 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중국 쪽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올라서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좀 이끌었던 두 개의 틀, 자율주행하고 AI라는 그 두 개의 틀이 약간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장을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고 있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은 조금 조정받는 양상을 좀 보였다. 라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르네상스 자산운용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투자하면서 대표님이 가장 큰 고민은 뭐고 요즘에는 현금 비중과 추가하면서 뭐 어떤 포지션으로 좀 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시장을 이제 예측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기간에 있어서 주식이 대부분 채워져 있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 회사 측에서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적인 관점에서의 고민은 이제 사람들이 국내 시장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제 개인적으로 이유를 모르시나요? 아실 텐데. 답답하기는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부분이 항상 떨어지는 시장도 없고 그렇죠. 항상 오르는 시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좋아서 기업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등을 하기도 하거든요. 좀 편견 없이 바라봤으면 좋겠다. 어떤 시장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만의 또 매력이 있거든요. 이제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매력이 저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라든지 15%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고민해 봤을 때는 안정적인 시장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은 맞긴 하지만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주식시장이 그래도 나름의 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버리고 가기에는 아까운 시장이다. 가져가야 되는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수가 2010년대 한 중반대인가 후반대 지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 와중에는 괜찮은 종목들은 더 올랐겠지만 사실 지수 전반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별로 본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의미하고 또 특히 개인 이렇게 대표님 같은 전문가분은 몰라도 개인분들은 사실은 그 괜찮은 종목을 찾는 게 정말 힘든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에 투자하셨던 그렇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금의 절반이나 뭐 70% 정도 수준을 그냥 현금이 그러니까 자산이 없어져 버리는 뭐 그런 상황들이 아직까지도 좀 상처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비슷한 사례들을 좀 겪으면서 이제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결국엔 좀 잘하셨던 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뭐 종목 피킹 능력이 있고 투자 경험도 많고 투자 성과가 좋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상승 흐름세를 못 봤지만 개별 주식에 잘 투자했던 분들은 좀 꾸준히 수익을 냈던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 시장은 기회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정말 종목 피킹해가지고 개인을 투자할 만한 능력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자산운용사한테 맡긴다든지 그런 식의 어떤 투자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섹터가 이제 핫한 것들이 있잖아요. 2020년 코로나 당시만 해도 인터넷 섹터,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21년에도 좀 핫했던 것 같은데 23년에는 이제 2차 전지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뭐 방산 엄청 났었죠.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보면 1월부터인가요? 작년 12월부터 조선도 엄청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미국은 어쨌든 빅테크 등 이렇게 되면 좀 그래도 몇 년을 좀 가고 앞으로도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는 훅훅 바뀌는 느낌이 있어요. 여기서 딱 같이 손바꿈 못 해주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팍 박살나고 인터넷 박살나고 반도체 박살나고 그래서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나라 시장은 확실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난이도 높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가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좀 손바꿈이 좀 필요한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사이클이 있는 업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브랜드력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으로 간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어느 정도 타야 되는 업종도 맞고 이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손바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어떻게 이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 근데 이제 그게 경험이 쌓이고 훈련이 되다 보면은 이게 못 맞출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사이클 좀만 잘 탈 수 있다고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또 영상 이제 초반에 조선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뜨거웠죠. 조선주가 굉장히 뜨겁게 오른 이유를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조선 기업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협력 요청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대감이 좀 커졌던 부분들이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의 수주, 뭐 해군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LNG라든지 그런 쪽에 수주를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군에서 이제 수주를 받으려고 하면은 미국의 이제 법안이 좀 바뀌어야 되는, 법률이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조만간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수주는 이제 뭐 중순 정도, 그러니까 뭐 2분기 정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미국 쪽의 수주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삼성중공업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FLNG를 만드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FLNG 중국 쪽을 좀 규제를 하는 좀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중공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멘텀적인 요소가 끝난 게 아니라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수주라든지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 다만 한 가지 고민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좋아질 때 그 바닥을 찍고 개선되는 이 모멘텀이 이제 그래프가 좀 가파르게 나타날 때 이제 주가 상승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뭐 실제로 이게 이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 자체가 좀 둔화가 되면은 주가 탄력은 좀 둔화되는 부분은 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정도 돼서 상반기가 가장 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조선 섹터 어쨌든 좋게 보시면 여기서도 뭐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도 있고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뭐 여러 또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종목을 좀 구분할 때 좀 포인트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뭐 LNG 관련된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 그리고 이제 방산 쪽 수주가 가능하냐
뭐 요 두 가지 틀이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선을 좀 중심으로 하느냐. 왜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선이 수주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게 내 LNG를 내가 중심적으로 좋게 보느냐 혹은 방산 쪽을 중심적으로 좋게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종목 피킹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전략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선이 오른 것도 이제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멘트 때문이었죠. 그 밖에 또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요거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당연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 소비자가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가격이 누군가는 전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입 가격이 상승하게 된 효과를 분명히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 정책이 결국에는 물가 인상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낮출 수 없는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 관세전 이제 본격화가 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더 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고, 2차전지 이제는 올해는 좀 괜찮을까요?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고민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던 이유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정책을 펼칠 때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를 맨 처음에 들고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멕시코에는 주로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캐나다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제조 설비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가장 좀 많이 두들겨 맞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제 쿼터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버렸어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과거에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실행을 했던 보조금 없앨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든 한국 업체든 좀 싼 업체들을 가져다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다라고 이제 비춰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해서 뭐 조인트 벤처 등을 통해서 좀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이제 다각도로 좀 펼쳐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도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보는 부분은 원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수익이 좋았던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쭉 증가했었고 여기에 이제 마진을 붙여 팔다 보니까 이제 재고 관련된 낮은 재고로 만들어서 높은 가격에 팔게 됐던 뭐 그런 효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반대 사이클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니켈 가격을 비롯해서 희소금속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내려와서 옆으로 이제 쭉 기고 있는 상황.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이게 반등을 해야지 이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데 여전히 반등에 대한 기미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기존에 이제 투자도 많이 증가가 됐던 부분도 있고 이제 광산업체 채굴 기술이라든지 정령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원자재를 채취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쭉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게 비슷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과거의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중국 업체들이 막 증설을 하게 되면서 쭉 가격을 하락을 해서 정말 미동 없이 그냥 쭉 바닥을 깔고 갔던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됐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에도 그런 위험성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장기적인 업황 관점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듐 배터리라는 부분이 좀 우리나라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소듐 배터리라는 부분을 좀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트륨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은 그냥 바닷물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흔한 물질이고 이게 안정성이 되게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효율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이제 개발이 돼서 정말 상용화가 된다. 그리고 이게 경제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3원계 배터리보다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이제 배터리, LF 배터리가 이제 싸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좀 계속해서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데 LFP 배터리보다 더 싼 배터리가 나온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2023년에 굉장히 핫했었고, 그때 뭐 LG 솔루션, 삼성 SD,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그룹이라든가 폭스코 홀딩스 그쪽 그룹이 핫했었는데, 그때는 마치 이제 전 세계 전기차가 이제 깔리고 거기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우리나라에서 막고 전 세계 돈을 뭔가 쓸어 담을 것처럼 이런 뉴스 보도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뉴스들이 그러면 거짓 보도된 것들이 많았던 건가요? 아니면 그때 우리의 분위기가 너무 거품이 많았던 건가요? 작년 2023년과 24년의 분위기가 1년 만에 너무 확 달라졌잖아요. 그 이유는 뭐,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생각보다 보급 속도가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이 계속 이제 확대 추세에 그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던 시기가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어느 시점부터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 후반이나 뭐 작년 중반 정도부터는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쭉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걸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게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결국엔 이제 점유율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팔리느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간과가 되거나 좀 무시가 되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적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국심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애국 마케팅, 우리나라 업체가 잘 될 거야. 맞아. 우리나라 업체가 잘 돼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을 마음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투자에 투영해서 생각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작용한 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마진이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낮은 가격에 원자재를 가지고 왔다가 높은 가격에 팔다 보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이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는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오판이었다. 시장이 이제 원자재 가격 효과로 인해서 좀 좋았던 거를 지속 가능성이 있는 이익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가장 큰 오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아직까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한국 주식도 조정을 좀 겪었던 이유는 어떤 건가요? 한국 주식시장은 부담감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내 차례가 올 텐데, 결국엔 맞게 될 텐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코멘트들은 뭐 한두 개씩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시장을 좀 약간 억누를 수 있는 좀 부담감 요인으로 작용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먼저 맞았던 이제 나라들,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를 살펴보면은 관세가 나왔을 때 주시장이 폭락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한 달간 유예하고 이제 관세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지금 하락했던 부분을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태.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세라는 부분은 조금 협박용 내지는 다른 것을 이제 이득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정말 협상 카드로 쓰려고 관세를 끌고 나온 건지, 관세를 정말 최종적으로 최종 버전이 관세 25% 버전이 최종 버전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거나 기대감이나 우려감들이 좀 공존하는 시기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조금 희망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맨 처음에 갖고 나왔던 것보다는 완화된 형태가 아닐까라고 기대하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중에 변화되거나 펼쳐질 시 충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산업은 어디가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반도체랑 자동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가 분명히 부정적인 건 맞긴 하다. 다만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가지 업체이잖아요. 뭐 중국 업체를
이제 미국에서 쓰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이크론이 수혜를 봐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미국의 생산 설비가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조차도 대만에서 거의 한 65% 정도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대만에서 생산해서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크론조차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 같이 맞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부분이 미국 업체만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업체도 맞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본다고 봤을 때는 그냥 미국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관세를 얼마만큼 세게 맞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만약에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 물론 이제 비중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제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한테 미친 영향이 그래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현지 메이커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멕시코에서 부품을 대부분 가져와요. 왜냐면 이제 싸게 제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멕시코에 관세를 어차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내 이제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도 현지 생산 설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좀 관세를 맞을 수 있는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관세가 맨 처음 나왔을 때 뭐 충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구조는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제 관세가 확정된 부분은 이제 철강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철강 업체들이 반반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피해냐 수혜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진 부분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25%를 맞다 보니까 이제 미국 회사들은 좀 수혜를 보겠죠. 근데 수출하는 업체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별히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맞다 보니까.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떤 규제가 있었냐면은 쿼터제에 묶여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수출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더 수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다른 나라 업체들도 다 같이 25%를 만든다고 하면은 쿼터제가 없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출 확대 기회로 펼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막연하게 관세를 맞으면 무조건 피해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자, 트럼프가 집권을 시작한 것도 이제 2달 차인데, 자, 그러면 올해 한국의 미국 주식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좀 보시고, 올해는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고 좀 어떤 주식을 사모아야 될까요?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좋았던 업종들,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제 발전 설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이런 쪽의 업종들이 계속 좋을 것 같기는 하다. 다만 하반기에는 IT가 좀 돌아설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라기보다는 이제 공급 조절이 좀 될 걸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HBM이 됐던 고성능의 이제 메모리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존 생산했던 뭐 레거시 디램이라고 할 수 있는 기존 캐파가 좀 줄어든 효과가 있어요. 이게 전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말 정도 되면은 반도체 사이클이 업턴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기는 해요. 전반적인 뭐 레거시 디램에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상반기에는 원래 좋았던 업종들이 조금 더 두각을 계속 지속될 것 같은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다만 하반기에는 조금 안 좋았던 업종들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장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업종별로 차별화, 하반기에는 전반적인 업종의 턴어라운드 좀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은 중국 쪽에 좀 수요가 살아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이구환신 제도라고 기존에 이제 낡았던 이제 전자제품들을 세제 혜택을 줘서 좀 바꾸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계속 펼쳐지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조금 더 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뭐 크게는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작용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이제 보조금을 처음으로 지급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20만 원 이하의 휴대폰에 대해서 15%의 보조금을 주게 돼요. 작년 12월부터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계속해서 하향 트렌드를 보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됐거든요. 중국에 대한 IT 기업들이나 대만의 IT 기업들의 실적이나 주가라든지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은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하이테크 제품들이 아니라 이제 로우테크 제품들까지도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래서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뭐 MLCC라든지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로우테크 제품들의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국내에도 보면은 뭐 DB하이텍이 좀 로우테크 제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DB하이텍의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가늠자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ISC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규 디바이스가 나올 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리노공업의 수주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IT 업황이 쭉 죽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의 IT가 수요가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이게 정말 몇 년 만에 수요가 폭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관세 영향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부담감들, 특히나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높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실히 좀 생겨나고 있다는 부분이,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투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투자했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AI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데이터를 좀 관리하는 회사들, 이런 뭐 다양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실적들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시장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은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제 기존에 조금 두각을 나타냈던 뭐 M7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